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아픈 걸까? 나이가 드니 몸이 먼저 포기하는 것 같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딘가 뻐근하고 밥상 앞에 앉으면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약봉지가 하루하루 두꺼워지는 느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한다. 조선시대의 단 한 사람, 귀양살이 18년, 가족과 강제로 이별당하고 온갖 굴욕과 가난 속에서도 7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몸이 병드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사람이 스스로 병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건강한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딱 20분만 정약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참 많다. 건강 프로그램은 늘 시청률이 높고 보약 한 첩에 수십만 원도 아끼지 않고 좋다는 음식은 줄 서서 먹는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도 왜 나이 들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의원을 달고 살고 약을 한 주먹씩 먹어도 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 혹시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장수 비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값비싼 보약에 있지 않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인다. 그들은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았다. 매일 작은 것을 꾸준히 했을 뿐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귀양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책을 썼다. 생각을 정리했다. 걷고 먹고 쉬는 것을 스스로 다듬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시대 평균 수명이 고작 40에서 50세였던 조선에서 무려 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오늘 그 장수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정약용, 그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 40세에 갑자기 역적의 누명을 쓰고 전라도 강진 땅 끝으로 귀양을 갔다. 아내와 아이들과 강제로 헤어졌다. 가진 것도 없었다. 아는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다.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억울함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런데 정약용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깊이 생각했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더 단단하게 자기 자신을 다듬었다. 병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먼저 무너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장수하는 자는 따로 있지 않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쌓이고 쌓여 긴 삶이 된다. 장수 비법은 오늘 하루에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72세 김모 씨는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젊을 때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지만 워낙 체력이 좋아서 걱정하지 않았다. 60대가 되면서 당뇨 판정을 받았다. 그때서야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 좋다는 건강식품은 다 사봤다. 홍삼,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가방 안에 약봉지가 한가득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렇게 챙겨 먹는데도 몸이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꾸 더 피로했다. 다리도 무겁고 잠도 잘 못 잤다. 의원을 찾아갔더니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운동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좋은 거 먹으면서 가만히 쉬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걷는 75세 이웃 노인을 봤다. 그 노인은 허리도 꼿꼿하고 얼굴에 핏기도 있고 눈빛도 살아 있었다. 김 씨가 물었다. 어르신, 비결이 뭡니까?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매일 걷는 거요. 그 한마디가 김 씨 가슴에 박혔다. 그날부터 김 씨는 아침마다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다. 조금씩 늘려갔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이 됐다. 석 달이 지나자 1시간이 됐다. 반년 후 당뇨 수치가 내려갔다. 잠도 잘 잤다. 보약보다 걷기가 효과가 있었다. 정약용이 말한 장수 비법이 바로 이것이다. 천국이 따로 없다. 몸이 가벼운 아침, 발이 땅을 밟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이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매일 아침 산을 걸었다. 그것이 습관이었다.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발이 땅을 밟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맑아진다. 걷는 것은 약이 아니다. 걷는 것은 삶 그 자체다. 오늘날 의학도 이것을 증명한다. 매일 30분 걷는 사람은 걷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 건강이 훨씬 좋다. 당뇨 위험이 줄어든다. 치매 위험도 낮아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걷기는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걷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빠르게 걷는 것, 팔을 흔들며 걷는 것,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것. 이것이 진짜 장수 걷기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 그들은 매일 걷는다. 몸이 약간 피곤해도 그냥 걷는다. 왜냐면 안다. 걷지 않는 날보다 걷고 난 뒤가 훨씬 몸이 가볍다는 것을. 당신도 내일 아침 딱 10분만 나가보시기 바란다. 처음부터 많이 걷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가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조금 걷더라도 빠르게 걸어야 한다. 천천히 오래 걸어봤자 소용없다. 68세 이모 씨는 먹는 것을 좋아했다. 아들이 잘 오지 않는 날, 며느리가 얼굴을 비추지 않는 날, 이 씨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서 그냥 먹었다. 외롭고 서운한 마음을 음식으로 달랬다.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 이 나이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것이 먹는 것밖에 없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 씨는 2년 만에 몸무게가 10kg가 늘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혈압도 올라갔다.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원에서 경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이 씨는 한참 생각했다. 내가 먹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이 씨는 밥을 바꿨다. 많이 먹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장수 습관 중 하나.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이다. 처음엔 배가 고팠다. 입이 심심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이 덜 아팠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졌다. 숨이 덜 찼다. 이 씨는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밥을 적게 먹는 게 이렇게 몸에 좋을 줄 몰랐어. 천국이 따로 없다. 밥 한 공기를 조금 줄이는 것. 그것이 몸을 살린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먹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다. 귀양지에서 밥도 부족하고 반찬도 변변치 않았다. 처음엔 고통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배를 가득 채우는 자는 일찍 쓰러진다. 배를 칠알만 채우는 자는 오래 선다.
몸은 넘치는 것을 버티지 못한다. 이것이 소식의 비법이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한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 반면 조금 덜 먹으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생긴다. 세포가 노폐물을 청소한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거의 대부분 소식을 한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세계적인 장수 지역 사람들의 식습관에는 공통점이 있다. 배가 80%쯤 차면 수저를 놓는다. 그 하나의 습관이 수명을 바꾼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마지막 한 숟갈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란다. 그것이 보약보다 더 강한 장수 습관이다. 75세 박모 씨는 3년 전 넘어졌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그냥 미끄러진 것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허벅지뼈가 골절됐다. 6개월을 침대에서 보냈다. 누군가를 부르지 않으면 혼자 화장실도 못 갔다. 그 서러움, 그 굴욕감, 참고 견디셨을 것이다. 의사가 말했다. 근육이 너무 없어서 뼈가 충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박 씨 가슴을 찔렀다. 퇴원 후 박 씨는 재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누운 채로 다리만 들었다. 그 다음은 벽을 잡고 서는 연습을 했다. 그 다음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을 했다. 아이처럼 다시 시작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 혼자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알았어. 근력 운동이 목숨을 지키는 거더라고. 그렇다.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하다. 근력은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을 해보신 것이 언제인가? 자, 이제 본론이다. 정약용이 75세까지 건강하게 산 장수 비법 5가지로 정리했다. 어렵지 않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란다. 장수 비법 첫 번째, 매일 걷는 것.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반드시 걸었다. 산을 오르거나 마을 길을 돌거나 걷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장수 습관이다. 장비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신발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데 걷기는 보통 걸음이 아니라 빠르게 팔을 흔들며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어야 한다. 매일 30분. 이것 하나만 지켜도 몸이 달라진다. 당뇨 수치가 내려간다. 혈압이 안정된다. 뇌에 피가 잘 돌아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 잠이 잘 온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그들은 매일 걷는다. 당신도 내일 아침 딱 10분만 문을 나서 보시기 바란다. 장수 비법 두 번째. 소식 적게 먹는 것.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넉넉하게 먹지 못했다. 그것이 오히려 몸을 지켰다. 그는 말했다. 배가 고픈 것은 몸이 쉬는 것이다. 배가 부른 것은 몸이 일하는 것이다. 몸이 쉬어야 오래 산다. 소식은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게 두는 것이다. 면역이 올라간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몸이 스스로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먹어 치운다는 뜻이다. 이것 한 가지만 해도 면역이 강해진다. 오늘 저녁 밥, 평소보다 한 숟갈만 덜 드시기 바란다. 그것이 시작이다. 보약보다 소식이 더 강한 장수 습관이다. 장수 비법 세 번째, 근력 운동.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직접 밭을 갔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을 했다. 그것이 곧 근력 운동이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남는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다. 계단 오르기가 버겁고 넘어지면 쉽게 골절된다. 회복도 느리다. 이것이 노인 건강의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에 10번씩. 벽 짚고 서서 발꿈치 들었다 내리기. 하루에 10번씩. 누운 채로 다리 번갈아 들기. 하루에 10번씩. 이것이 전부다. 처음엔 힘들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쉬워진다. 한 달이 지나면 훨씬 다르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에게는 반드시 근력이 있다. 근력은 나이 들어서도 만들 수 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장수 비법 4번째. 마음의 평온, 무심. 정약용은 18년 귀양살이 동안 분노와 억울함을 안고 살았다.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면서 복직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화가 날 때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분노하는 자는 자기 몸을 태운다. 받아들이는 자는 몸을 지킨다. 이것이 무심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이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서 속이 상하셨던 날, 며느리가 서운하게 해서 밤새 잠 못 드신 날, 친구가 무심하게 지나쳐서 상처받으셨던 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참고 또 참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화가, 그 서운함이 몸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아시는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된다. 정약용은 말한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오래 산다.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니다. 흔들려도 다시 가라앉히는 것이다. 오늘 하루 서운한 것이 있으면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시기 바란다. 그것이 몸을 살리는 장수 습관이다. 장수 비법 5번째. 물 한 잔 마시기 습관. 정약용은 차를 즐겨 마셨다. 그는 직접 차를 끓여 마셨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을 깨우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이것 한 잔이 하루의 약이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 나이가 들면 몸이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몸이 만성 탈수 상태가 된다. 만성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그리고 변비가 생긴다.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진다. 그런데 이것 한 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다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기 바란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다. 내장 기관이 따뜻하게 깨어난다. 혈액이 맑아진다. 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 한 잔, 아침마다 거르지 마시기 바란다. 보약보다 이것 한 잔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물을 잘 마신다. 다시 한번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다. 첫 번째, 매일 걷는다. 두 번째, 소식한다. 적게 먹는다. 세 번째, 근력 운동을 한다. 네 번째,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다섯 번째,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다. 이것이 전부다. 어렵지 않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정약용이 75세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이 쌓였기 때문이다. 73세 최모 씨는 65세에 은퇴를 했다. 은퇴 후 처음 2년은 그냥 쉬었다. 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더 피로했다.
몸이 더 무거웠다. 기분도 가라앉았다. 아들 내외는 바빠서 자주 오지 않았다.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 때문에 더 바빴다. 최 씨는 혼자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 허전함이 얼마나 컸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우연히 정약용에 관한 책을 읽게 됐다. 생각을 정리했다. 걷고 먹고 쉬는 것을 스스로 가꿨다. 최 씨는 생각했다. 정약용도 혼자였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최 씨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이것 한 잔. 아침마다 거르지 않았다. 그 다음 밥을 조금 덜 먹기 시작했다. 배가 80%쯤 차면 수저를 놓았다. 보약보다 이 습관이 더 효과가 있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그런데 걷고 나면 기분이 달랐다. 한 달이 지났다. 몸이 가벼워졌다. 잠이 잘 왔다. 아침이 기다려졌다. 석 달이 지났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두렵지 않아졌다. 최 씨는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건강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매일 만드는 거야. 그렇다. 장수 습관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하루를 잘 사는 자가 평생을 잘 사는 자다. 오늘 하루가 당신의 노후를 만든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울린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가?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몸을 일으켜 걸어보시기 바란다. 그것 하나가 당신의 장수 습관이 시작되는 날이다. 천국이 따로 없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고요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장수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당신은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또는 오늘 이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의 인생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